네, 고급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스윕과 로프트 피처를 활용한 모델링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스윕과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필수사항이랑 이제 옵션사항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참고하실 모델로는 이제 중간에 버튼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스윕 같은 경우에는 필수사항으로 단면 프로파일과 경로 이 두 가지가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돼야만 스윕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인 옵션 사항으로 안내 곡선이 있는데요. 아래 화면을 보시면 이 병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단면 프로파일, 막혀져 있는 스케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케치가 따라갈 경로 스케치 두 가지가 이제 필수사항은 필요하고요. 이 필수사항만을 가지고 수입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이 타원형의 프로파일이 경로를 쭉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형상이 될까요? 타원 기둥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델은 이제 외곽이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형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에는 추가적으로 이 외부의 실루엣을 잡아줄 수 있는 안내 곡선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수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타원형의 단면 프로파일과 직선형의 경로 그리고 외관의 실루엣을 잡아주는 안내 곡선을 옵션 사항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 사항으로 2개 이상의 단면 프로파일이 필요로 합니다.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형성되는 조건 자체가 이 모델의 단면을 연결을 해서 이 단면과 연결되는 이 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단면 프로파일이 필수로 있어야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입과 마찬가지로 안내 곡선하고 중심선을 활용해서 중심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외관의 실루엣을 사용하는 곡선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경로나 안내 곡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의 종류는요. 스케치와 모델의 모서리 선, 그리고 피처 곡선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 곡선하고 경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길이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짧은 길이를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경로하고 안내 곡선의 길이가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안내 곡선이 길다던가 경로가 길다던가 할 경우에는 둘 중에서 짧은 길이를 따라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수입의 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경로 따라라는 값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원형의 프로파일과 곡선형의 경로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경로 따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 형상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커브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프로파일의 방향을 수직하게 각 곡선별로 수직하게 전환을 해가지고 두께값이 일정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일정한 상수 유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원형 프로파일의 곡선의 경로를 사용할 경우에 직선일 경우는 차이가 없겠지만은 곡선일 경우에는 이 곡선 구간에 대해서 그냥 처음 단면 프로파일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곡선 구간에 대해서는 두께값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제 경로 따라 꼬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로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각도라든지 라디안, 회전수를 이용해서 경로를 따라가는 동안 경로 내에서 회전값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수입과 유사하지만 필수 조건의 기준이 살짝 달랐죠. 수입 같은 경우에는 단면 프로파일과 경로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었는데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단면 프로파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내 곡선이랑 중심선 파라미터를 옵션 사항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선에 대한 요소는 스케치
또는 모델의 모서리선, 그리고 피처의 곡선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으로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옵션이 있는데요. 우선은 원형의 단면과 사각형의 단면을 로프트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없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이 단면과 두 번째 단면이 직선상으로 연결되는 형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방향 벡터라는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방향에 대해서 참조를 잡으실 수가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선을 방향 참조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없음과 이미지가 다르게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 프로파일이 바로 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이 방향을 따라서 쭉 전환을 해서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비중에 대해서는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비중에 대한 값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리가 이 단면과 단면 사이의 간격이 좁다라고 하시면은 좀 비율을 작게 해주시면 되고요. 좀 크게 넓다라고 하시면은 비율을 뭐 1 이상으로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파일의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이라는 조건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에 대해서 우선 수직한 방향으로 나가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수직 방향으로 방향이 가다 보니까 좀 더 완면한 곡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면의 탄젠트와 면의 곡률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서리가 갖고 있는 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탄젠트하게 인접하게 그냥 접하는 조건을 줄 거냐, 아니면 곡률 값을 일치하게 맞춰줄 거냐, 그 두 가지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필수 조건이 2개 이상의 단면 프로파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제처럼 면을 2개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면을 뭐 10개, 20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시작 끝 구속이라는 여태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 유형을 적용을 하실 때 시작과 끝에 대해서만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는 조건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 첫 번째로 선택한 프로파일과 마지막으로 선택한 프로파일에 대해서만 조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면을 2개 쓰실 경우에는 둘 다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20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클릭한 면과 마지막으로 클릭한 면이나 이제 모서리에 대해서만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